안녕하세요. 코리아 루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 여파도 상당히 심하고요. 지금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벌써 거의 준전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논의가 돼야 되고요. 이거는 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흑사병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것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4월 하순부터는 진정구미가 보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많이 사그러졌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경제적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병에 대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또한 증시 상황을 잠깐 보자면은 지금 미국에서 상당한 하락이 있었죠. 3만 포인트 가까이 되는 주가가 증시가 단 일주일 만에 2만 포인트 또한 무너져서 지금 19,000포인트에 가 있고, 우리나라 또한 많이 무너져서 지금 1,500포인트 정도 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구미가 없으면 이건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 건데요. 마음이 급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도 어떤 주식을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진정구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체제가 잘 돼 있고 국민들의 보건의식이나 국민들의 선진국의식이 자국민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장기간 되면 많은 문제를 발생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일부 분들은 IMF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가계부들이 본인들이 빚을 많이 지고 계신 자영업자들이나 빚을 껴안고 투자하신 분들, 부동산이나 주식에 엄청난 빚을 껴안고 투자하신 분들, 자기의 능력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그런 분들은 정말로 힘든 시기가 올 겁니다. 잠깐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좀 듣고 얘기를 마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보도를 한번 보세요. 안정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확진자가 이탈리아는 4만 7천 명, 스페인, 독일도 2만 명 안팎까지 늘었고요. 특히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걱정입니다. 하루에 300~400명 사망자가 나오던 이탈리아, 오늘은 600명을 넘었고요. 스페인도 260명, 프랑스도 120명 이상 숨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 한계를 넘어버린 곳들이 많아서 상황을 바꿀 뭔가가 현재로선 딱히 안 보인다는 겁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사이 600명 넘게 늘어나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는 6,000명 가까이 추가돼 모두 4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전국적인 이동 제한령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이탈리아 정부는 야외 스포츠 활동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집 근처 산책이 아닌 자전거 타기나 조깅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밀라노에는 군 병력까지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isure molto stringenti prese da prendere, che saranno prese, ci permetterà ancora di più di fermare la diffusione del virus. 스페인은 불과 일주일 새 사망자가 10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하루 새 3,000명 이상 늘어 누적 확진자는 2만 1,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군 병력 2,600여 명을 투입해
공항과 기차역 등을 소독하고 호텔에 이어 대형 전시장도 임시 병원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 입항한 대형 크루즈선에선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승객과 승무원 75명을 검사한 결과 36명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탑승객 1,400여 명 가운데 600여 명은 이미 하선에 귀국길에 올랐는데 상당수가 감염됐을 걸로 우려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죠, 여러분들. 물론 우리나라 빼고는 거의 사재기가 일어나고 있고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지나 그리고 손세정제 그리고 물티슈 이런 것들이 점점 사재기에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못 드린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북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고요. 사망자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이탈리아보다 미국보다 더 큰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은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정말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습니다. 궁핍하고요.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가 발생했고 지금 전파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국민들의 쿠데타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정은이는 역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망명설이 돌고 있어요. 심하게 돌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 쪽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지 모릅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의 불안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외환보유액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금액이 무려 4,019억 달러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IMF 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장기 채권을 가지고 있고 단기로 갚아야 될 돈이 많았다는 거죠. IMF 때.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 또한 지금 관료들이 약간의 어리석음을 발휘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쓸 수 있는 돈은 IMF 때보다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4천억을 다 쓸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갖고 있진 않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증시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증시가 일시적인 반등을 살짝 했죠. 계속 폭락하다가. 왜 그랬죠? 수합 때문에 했습니다. 수합 때문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외환 수합 때문에 됐고요.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경제 이야기를 하고 코인 이야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명 가까이 제가 운영하는 방에 들어와 있고요. 광고나 이런 거는 절대 거기 못 올리게 해놨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증시는요, 반짝은 있습니다만 추가 하락을 할 거예요.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2, 3월에는 반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막을 거니까요. 총선이 코앞인데 주가를 망치고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트럼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많이 빠졌죠. 2만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지만 재선이 가까이 앞에 있는 트럼프로서는 끌어올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기의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 최선을 위해 달려갈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경제 얘기를 할 거다 합니다. 세계 경제 얘기를요. 점점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석유를 얘기하자면 유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죠. 이것은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경제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제전쟁을요. 제가 계속
2002년도 예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측에서 말씀드렸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의 힘은 점점 강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힘을 비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유가에 반영돼서 하락하고 있죠. 그것은 사우디를 압박하고 있고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자, 금융으로 돌아와서 코로나 이야기를 좀 더 할 건데요. 자, 마저 좀 얘기를 좀 언론 얘기를 좀 듣고 마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진원지로 유럽의 이탈리아, 유가 하락에 따른 러시아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10년 주기설과 위험 요인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 10년 주기설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번 코로나19가 전염병 수준을 넘어 이 세계 경제 위기로 확대되고 있어 지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 진원지로 유럽,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가 꼽히는 건가요? 네, 이 지난 19일 기준 유럽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9만 명을 넘어 진앙지인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이탈리아는 제2의 우한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네. 코로나19 공습에 일상도 경제도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이 독일 폭스바겐은 부품 공급망이 붕괴됐고 네. BMW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프랑스 르노그룹도 스페인의 북부 대규모 공장 2곳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설기 기자, 이탈리아발 금융위기설 근거는 뭡니까? 네, 이탈리아는 세계 8위 그리고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전부터 경제 여건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총생산 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무려 135%에 달해 유럽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데요. 특히 이 은행 자산의 4분의 1이 정부 국채라서 자칫 정부 재정이 파탄났을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주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이 관광산업이 지금 멈춰선 상태고요.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 또 이탈리아 국채를 보유한 주변 유럽 국가, 프랑스와 스페인, 이 벨기에 등으로 전이됐을 경우 금융 위기를 부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조슬기 기자.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위기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파장이 더 훨씬 클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근거는 뭡니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이 경제적인 피해가 금융과 실물 경제 전반으로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생산과 소비 절벽이 금융 불안을 키우고 다시 실물 경제를 뒤흔드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한층 더 단단해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선호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극도의 불안 심리로 이 국제자금이 주식은 물론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 등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외화 유동성을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징후가 뚜렷해질수록 달러 유동성 확보와 외환시장 안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스왑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우리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상황입니다. 박 기자, 지금 정부는 외화 유출, 외화 유동성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느새 원달러 환율을 보면요. 1달러당 1,3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좀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장기 침체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요. 이렇다면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현재 통화 스와프 체결이 현재 우리 금융시장 안정의 필수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통화 스와프는 두 국가가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자국의 통화를 일정 기간 동안 교환하는 겁니다. 이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등 안정적인 기축 통화 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위기 때 상대국의 외화를 가져올 수 있어서 외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시장을 안정시켰습니다. 조슬기 기자, 또 하나 위험 요인은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 하락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왜 그런가요? 네, 일단 유가 상황을 좀 보면 작년 말 이 배럴당 60달러대를 이제 좀
유지를 했던 국제유가 현재 20달러 선까지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증산 경쟁에 최근 이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세하면서 이 공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네. 유가가 급락하면 이 물가 하락 전망에 이 소비가 줄고 또 기업 투자, 임금이 차례로 감소하게 됩니다. 경기 하강, 나아가 디플레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뜻인데요. 저유가는 이 한때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재로 여겨졌었지만 이 최근의 유가 급락은 코로나발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성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상황이 좀 복잡하군요. 조 기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셰일가스 업체들, 이 업체들이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유가가 이 올해 지속되면은 이와 연관된 에너지 업체죠. 미국의 이 셰일가스 업체들이 자금난이 처할 수 있고 네. 여기에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부실해지면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 셰일가스 업체인 이 체서피크라는 회사가 국제유가 쇼크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뉴욕 증시가 쇼크 증상을 보인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에너지 기업들 얘기 들으셨죠?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점점 발전해 갔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석유는요, 지금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제가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금을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폭락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내려온 상황이죠. 하지만요, 금은 다시 반등할 겁니다.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언론이 말하는 대로 10년 주기설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40년 주기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고요. 40년 주기설은요,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는 10년 주기설이 아닙니다. 1년 정도 고통을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2, 3년의 고통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요. 동반 자살하는 사람도 늘어나고요.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침체에 이제 허벅지입니다. 허벅지예요.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허리가 와야 되고요. 지금 어깨를 와야 되고요. 머리까지 와야 되는 겁니다. 침체가요. 점점 더 침체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 와중에 반등도 있을 거고요. 바로 내려가진 않겠죠.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을 때릴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식시장에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예측하는 것이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제 방송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반등 시기는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쉽게 오진 않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등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증시로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 특히 저는 중국 증시를 얘기하지만 아직 시기는 아직 안 왔고요. 폭락을 했어도 아직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왔지만 아직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 제일 안전한 주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일까요? 아니면 현대자동차일까요? 아니면 한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연컨대 그것들이 안전하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하나가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톱니바퀴처럼 엮여서 같이 세계가 흘러갑니다. 거기에 지장 없는 회사, 튼튼한 회사가 어떤 회사일까요? 내수회사야 됩니다. 내수회사요. 그리고요, 또한 물건을 만들어도 그것에 대한 지장이 없는 회사, 물건을 안 만들어도 돈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급하고 정말
어떻게든 주식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권하고 싶은 건요, 제 예측입니다만 강원랜드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랜드 지금 당장 들어가시란 얘기는 아니고요. 더 큰 하락이 있을 겁니다. 더 내려갈 거고요. 지금 17,400원입니다. 17,400원 현재가가요. 제가 보기에 지금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죠. 16,300원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상당히 저가고요. 지금 들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들어갈 시기면 들어가는 거고요. 아니면 아닙니다.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고요. 인생은 주관적으로 가는 겁니다만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랜드는 상당히 싼 가격이고요. 여러분들 2년, 3년 뒤에 이 가격에 절대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격으로 갈 수가 없어요. 2, 3년 뒤에는요. 여러분들, 제조업이 아닙니다. 강원랜드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강원랜드가 스키를 운영한다고, 호텔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강원랜드가 호텔 회사가 아니고요. 스키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수입원은 카지노고요. 카지노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월 21일 처음에 16일 날 개장한다고 했다가 연기돼서 26일 날 개장한다고 했다. 또 연기돼서 4월 6일 날 개장한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또 연기될지 모릅니다만 여러분들, 강원랜드는요 지금 상당히 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픈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강원랜드는 만석입니다. 기계에 앉을 자리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갑니다. 국내 최고의 카지노 회사고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외국인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0%가 넘습니다. 아직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더 팔 게 많다는 거예요. 더 내려갈 게 많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2년 뒤에 보시라는 거죠. 강원랜드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당장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해야겠다, 몸부림치는 사람, 증시를 꼭 하고 싶다 하는 사람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시장에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더 큰 폭락이 이루어졌을 때 들어가야 됩니다. 워렌 버핏보다 더 싼 가격에, 짐 로저스보다 더 싼 가격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요. 더 큰 하락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끝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관측에 의하면,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4월 하순에 하향세를 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느끼는 것은 6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유가 있고 좀 힘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빚을 줄이시고요. 빚이 없는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을 나눠서 보유하고 가십시오. 조금 내려갔죠, 금이. 하지만 분할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 몰빵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분들은 커다란 부를 낳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일부 정치인들이 포퓰리즘이라는 둥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둥 엉뚱한 햇소리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요,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물론 국민들 중에는 피해가 안 간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내수가 잘 돌아가서 그 회사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나눠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요, 그들도 피해를 볼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고 있고요. 전 세계에 모든 물리가 올스톱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피해 가기 때문에 지금 나눠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금을요, 국민들에게.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그 서민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기업이 살 수가 있어요. 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라는 거죠. 국민이 먼저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국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외환보유액이 4천억이 넘습니다. 세계에 이렇게 외환보유액이 많은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세계 8위입니다. 외환보유액이 4,019억 달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국고는 튼튼하니까요. 물론 침체 시기에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정리해고가 이뤄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2, 3년 동안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국 시장은 아직 들어갈 때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할 거라는 거죠. 주식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여유가 있고 힘 있는 분들은 금을 계속해서 나눠 사세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 금과 은을 싫으신 분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과 은은 현물입니다, 여러분들. 현물이에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 계속될 거고요.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요, 이번 기회에 초강대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틀을. 언론도 바뀔 거고요. 개혁을 할 거고, 검사와 그리고 판사들 다 개혁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거짓으로 살아왔던 정치인들을 개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요, 국민들이 한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이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참고 이기고 견디고 나아가신다면 정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고요? 5년 뒤에 엄청난 나라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코리아 노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두가 행복한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모두 부자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